안녕하십니까. 2025년 지적기사 또 지적산업기사 대비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지적기사와 산업기사 이렇게 두루두루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출제 경향을, 출제 기준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했던, 보여줬던 출제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기준, 먼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이렇게 구분되는 건 당연히 아시고요. 직무 분야와 토목의 지적기사라는 자격 종목을 적용 기간이 2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직무 내용을 보면 지적 측량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도면과 관련해서 또 면적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적 측량 또 종합적 계획 수립하는데 기사라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사가 되는 거죠. 산업기사는 역시 그것들을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산업기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5과목으로 5종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과목에 20문항씩 정리를 하면 총 100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20문항당 30분씩을 즉 한 문항당 1.5분을 잡게 되면 전체 시간은 이제 2시간 30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지적 측량이 되겠고요. 지적 측량은 총론 그리고 기초 측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에 대한 개요. 그래서 지적 측량이 뭐 하는 거냐? 각과 거리를 관측을 해서 평면적인 위치 관계들을 우리가 따져주는 게 되겠죠. 평면적인 위치 관계를 따지다 보면 그것이 각을 잴 수도 있고 거리를 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면이 형성이 되면 면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면적을 얻기 위해서 길이나 각을 관측을 하고 그렇죠. 혹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좌표를 알게 되는 거죠. X, Y 좌표를 알게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보고 동서축을 Y축이라고 본다. 그래서 측량에서의 사용되는 좌표계를 보면 X, Y축이 수학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또 모든 관측에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오차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측량에서 보면 삼각 측량과 삼각 보조 측량, 도근 측량. 그래서 우리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산업기사에서는 삼각 측량을 다루진 않고 삼각 보조와 도근 측량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사를 놓고 보면 기사에서는 삼각점 측량을 포함해서 도근 측량까지를 다루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측량에서 보면 도해 측량, 또 지적 확정 측량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역시 산업기사에서는 확정 측량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 제도. 그래서 면적 측정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방법, 기준, 그 다음에 허용 범위, 면적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도에서 제도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도에 대한 기초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첫 번째 과목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응용 측량,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응용 측량이 되는데 응용 측량은 수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수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지적 측량에서도 오차론이라든지 어떤 기초적인 그런 내용에는 공식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준 측량, 평면의 위치 관계라기보다는 평면의 위치에다가 높이 값을 보태면 우리가 3차원 측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관측하는 측량을 수준 측량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직접 간접 수준 측량. 그 다음에 지형 측량. 그래서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이 되겠죠. 지형도를 만들다 보면 지형 측량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지형도 안에 면적이나 최적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 측량. 그래서 평면의 곡선이라든지
혹은 종곡선이라든지 이런 종곡선, 평면곡선 등의 곡선을 설치하는데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고 노선 측량, 원곡선, 완화곡선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평면곡선적인 그런 부분만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측량, 뭐 산업기사에는 다루지 않지만 기사에서는 터널 측량에 대한 터널 내, 터널 외, 그리고 터널 내외를 연결하는 측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GNSS, 위성 측량과 사진 측량. 뭐 사진 측량 그러면 앞에 항공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겠죠. 비행기에 의한 사진 측량. 그래서 GNSS, 과거에는 GPS라고 불렀던 GPS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고 관측을 하는, 그리고 사진 측량에 대한 응용과 일반. 그래서 항공 사진 측량에도 뭐 최근에는 뭐 드론을 이용한 측량이 대세가 됐죠. 그렇지만 여기서 항공 사진 측량에서 보면 항공 사진 측량에 대한 기하학적인 그런 이론들, 그리고 뭐 중심 투영에 대한 원리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공간에 대한 부분, 뭐 도면 작성, 대장 정리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에서는 토지 정보 체계론, 그래서 LIS라고 부르는 거죠. Land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LIS에 대한 총론,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데이터의 종류와 구조는 어떻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뭐 기존 자료를 이용하거나 실제 현장에서의 측량에 의한 방법,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처리, 입력과 수정과 편집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석 및 가공,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과 가공,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때 우리가 DBMS라고 부르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자료의 관리와 표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에 가서는 지적 공부의 전산화와 지적 공부 관리 시스템, 지적 측량 시스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에서는 행정 분야와 정책 통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토지정보 체계론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겠고요. 지적학 그러면 지적 일반과 지적 제도를 먼저 놓고 보면 지적의 개념, 기본 개념과 요소, 지적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패턴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 제도에서 보면 제도의 발달, 변천사, 뭐 등록과 지적 제조사. 자, 지적 제조사 사업을 우리가 30년 동안 제조사 사업을 하게 돼서 그동안 뭐 LX 직원들 많이 뽑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조사, 토지에 대한 등록에서부터 변천사, 뭐 지적 공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뭐 이런 부분 하고요. 제조사에 대한 기법, 법률이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내용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지적 관계 법규에서 또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예전에는 이제 측량법이라고 했던 법하고요. 또 지적법의 일부가 지적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서로 섞여서 사실은 이제 측량법이 거의 근간이 돼서 내용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총칙과 뭐 지적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지적 측량 시행 규칙.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의 전체적인 그러한 법 중에 지적과 관련한 그러한 법들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약간 지적학에서도 다뤘던 특별법에 대한 내용,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법, 그래서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우리 산업기사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지만 관계 법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산업기사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지적 기사에는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 100문항, 뭐 산업기사와 기사를 포함해서 100문항 중에 60%를 맞추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응용 측량에 대한 부분인데, 응용 측량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꽈락을 면하도록 40점, 즉 8개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죠. 8문항 정도를 맞고. 근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사실 응용 측량 부분도
40점을 목표로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내용이 수식도 많고 또 계산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업을 통해서 자, 이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기에 대한 부분이죠. 기사와 산업기사 종목이 서로 다른데요. 기사는 총 3종목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30분 정도. 그래서 3시간은 작업형은 1시간 30분, 필답형은 3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다른 날을 택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복합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초와 세부 측량에서 보면 지적 삼각점 측량, 그렇죠?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 측량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높이를 관측하는 수준 측량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 측량의 경우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준점 측량에서는 삼각 보조점을 측량을 하고 또 삼각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측을 해서 그 관측값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죠. 그래서 토탈 스테이션 가지고 관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데오돌라이트, 디지털 데오돌라이트를 가지고 도군 측량도 마찬가지로 도군 측량 같은 경우 요거를 우리가 토탈 스테이션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군 측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탈 스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평각을 관측을 한다든지 수평각 관측 혹은 배각 관측 그 다음에 도군 측량 이러면 이제 좌표 값을 얻어내는 세부 측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삼각대 위에 정준을 하고 구심을 하고 이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한 후에 관측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계를 세우는 연습, 기계를 정준하고 구심하는 연습, 그 다음에 관측을 했을 때 뭐 토탈 스테이션 같으면은 여러 버튼이 있어서 어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이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속기아 장비냐 아니면 탑콘 장비냐 혹은 뭐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라이카라는 장비가 있죠. 그렇죠? 라이카. 뭐 이런 각각의 회사, 장비 회사에 따라 제조 회사에 따라 각각의 버튼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시험장에 어떤 장비를 쓰느냐라는 것을 미리 선행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버튼 조작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부 측량, 현지, 성과 결정, 뭐 결과부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장비를 잘 쓰시면 됩니다. 하나는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장비를 어떻게 잘 다룰 거냐. 그 다음에 디지털 데오돌라이트를 어떻게 잘 다룰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각각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면 되겠고요. 그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게 우리 필답형의 형태로 문제를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필답형에 대한 내용들을 뭐 삼각 측량, 지적 삼각 측량 그러면 삼각점 측량에 대한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수립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관측을 통해서 계산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각 측량에 대한 부분이 필답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 보조 측량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측 오차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적 삼각 보조 측량에 대한 측량의 절차라든지 방법, 측량 계획 수립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도근 측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측량 계획을 하고 관측 오차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다음에 세부 측량에서는 세부 측량에 대한 기준,
현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측량의 기준되는 기준점 활용하고 그다음에 측량 기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조작도 역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다음에 성과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 측량에 대한 시행 규칙, 각 규칙과 규정에 따라 법규에 따라 그런 성과 결정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기지 경계선과 도상 경계선의 부합 여부, 그다음에 시행 규칙에 따라 정하는 필지에 대한 면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산부를 정리하는 계산부 작성에서는 측량 결과부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성과 결정에 따른 측량 결과도,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 정리에 필요한 측량 결과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는 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필기 시험을 일단 통과를 하셔야 실기 시험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실기 시험에서는 작업형과 필답형이 있죠. 그래서 필답형에 대한 부분들은 패턴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작업형도 마찬가지로 공개 문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형의 경우는 공개 문제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 공개 문제의 범위 안에서 연습들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면 되겠고요. 또 필답 같은 경우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패턴에 새로운 패턴의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새로운 경우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출제됐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할 때 그때 시험이 좀 어렵다. 야, 이건 그러니까 과거에 출제됐는데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내가 잘 못 푼다라고 했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고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게 그 작업을 잘 하고 답안을 작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사 시험의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해마다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1, 2, 3회 각각의 시험의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인력공단에서 그 인력공단의 어떤 기준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단번에 합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뭐 반드시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뭐 3년 안에 따야지 뭐 이런 식의 좀 너무 러프한 계획을 세우시면 또 3년에 걸쳐서 그렇게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공부를 하기로 또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그 결심한 대로 최단 기간에 최소한의 시간과 또 노력을 들여서 최소한의 노력은 아니지만 아무튼 많은 노력을 들여서 또 단번에 이제 합격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손에 쥐도록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런 좋은 결과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